해리 케인에 대한 이적 소식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빌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해리 케인과 바이에른 뮌헨의 접촉이 확인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크리스티안 폴크예요. 이 기자는 공신력이 중위권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자가 오랫동안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로 이야기가 되던 선수였는데, 영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 케인의 이적은 이미 이번 이적 시장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빌트지의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반전이 존재합니다 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 해리 케인은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적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고, 현재 해리 케인은 이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더 읽어보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해리 케인의 시장 가치는 9천만 유로지만 해리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이 2024년 여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적은 금액에 해리 케인을 영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토트넘이 지금 현재 레비 회장이 원하고 있는 이적료가 1억 유로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금액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적료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해서 해리 케인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지난 시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의 현지 팬들도 가장 반기는 영입 중에 하나가 해리 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 오시멘, 무아니 이렇게 키커가 몇 명의 선수를 선정해서 해리 케인, 무아니, 오시멘, 필프르크, 블라우비치, 그리고 아니면 다른 공격수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리 케인이 현지 팬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현재 완전히 이적 시장에 대한 문을 닫은 건 아니거든요. 해리 케인이 재계약도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적 등등 아직 완벽하게 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특히나 지난주에 온스테인이 내가 아는 한 해리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모든 기회에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리미어리그 밖에서 뛰지 않는 것도 보장을 못합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팀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해리 케인의 스타일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스쿼드를 살펴보면 사실 마네는 떠날 자원이고 텔은 유망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슈퍼모팅을 제외하고 사네, 밀러, 무시알라, 그나브리, 코망, 고레츠카 등등 여러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 배치되었을 때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측면 자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상대하는 팀들을 만날 때마다 밀집 수비를 펼치는 상대를 상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난 시즌에 나타났던 문제점이 레반도프스키가 이적한 이후에 9번 공격수, 최전방에서 버텨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사네, 코망, 그나브리, 밀러, 무시알라 등등 이렇게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나 침투를 즐겨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주변에 사네, 무시알라, 코망, 그리고 측면에 그나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밀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고레스카도 공격할 때는 굉장히 침투에 들어가는데 능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수비라인 밖에 있다가 수비라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갈 때 결국에는 공간이 없어서 침투할 수 있는 여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나가고 마네를 데려왔다는 것이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모팅이라는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패턴과 경기력이 많이 달라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모팅이 물론 잘해주긴 했지만 이 선수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바이에른 뮌헨이 슈퍼모팅을 믿고 사실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포칼, 트래블을 노리기에는 사실은 슈퍼모팅은 약간 부족한 자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리미넨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만약 케인이 바이리미넨으로 간다면 이 바이리미넨의 공격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케인이 최전방에 있을 때 일단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케인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면 이 공간으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바이르미네는 측면에 코망, 사네, 그나브리 혹은 이제 후방에서 올라오는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케인이 계속해서 내려와 주거나 그러면 여기서 케인이 전방에서 버텨주거나 아니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게 되면 훨씬 더 이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때 케인의 강점은 뭐냐면, 케인은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았을 때 수비수를 등지고 돌아서는 플레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그리고 돌아섰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패스를 가장 잘 뿌려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케인이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 이 손케 조합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었던 건 손흥민의 공간 침투 플러스 케인이 버텨주면서 돌아선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현재 바이에른 측면에서 사네, 무시알라, 코망, 심지어 고레스카, 이렇게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인 입장에서는 볼을 받았을 때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들의 이름, 오시멘, 블라우비치, 무아니 등등등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저렇게 포스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해주고 주변 공격수들을 살려줄 수 있는 9번 혹은 약간 내려와서 10번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에 적합한 선수는 해리 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바이에른 내부에서, 그리고 바이에른의 현지 팬들도 9번 공격수를 영입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는 해리 케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리 케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토트넘에서보다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사네, 무시알라, 코망, 고레스카, 여기에 대해서 그나브리, 밀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측면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계속해서 수비를 흔들어주면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해리 케인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 득점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이 고레츠카가 최전방 공격수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거든요. 특히나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레츠카가 약간은 좀 투박한 면도 있지만 최전방으로 올라가주면서 피지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9번 역할도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레츠카가 올라와서 케인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분산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약간 고립될 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손흥민,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모우라, 베르바인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사실은 해리 케인 옆에서 힘으로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약간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바이에른에서는 고레츠카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슈퍼모팅을 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투톱처럼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 혼자서 수비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비가 분산되면서 해리 케인이 받는 압박의 강도도 당연히 훨씬 더 내려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게도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질도 훨씬 더 좋을 거고, 키미라던가 이번에 새로 영입된 게레이루라던가 이렇게 크로스가 좋은 풀백들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려주게 되면, 케인이 토트넘에서는 좌우 풀백의 부정확한 크로스 때문에 약간은 공중볼 싸움에서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올라오는 크로스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케인에게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는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트로피에 있어서도 그동안 해리 케인이 달성하지 못했었던 여러 컵들을 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클럽이 바이에른 뮌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리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밖으로 나갔을 때 이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이 기록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해리 케인이 약간의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요 이적설도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이적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